자, 대류와 멘틀 대류와 풀론 구조론. 우리 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아,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각이 있고 가운데 멘틀이 있지. 이게 핵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시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있는 쪽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는 쪽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양 지각이 있는 쪽. 오케이? 그 밑에가 멘틀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 자, 짜라짜짜라짜. 왜 이래? 어쨌든,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어요. 바다 밑에. 이 밑에 있는 게 멘틀인데, 멘틀을, 그게 두 단계로 나누면, 상부 멘틀이 있고, 하부 멘틀이 있어요. 상부 멘틀에서 윗부분이 딱딱하거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한 몇 킬로 정도까지 딱딱하냐면 100킬로. 이거 뭐라 그래? 100킬로까지를? 암석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100km에서 한 상부멘틀이 계속 400km 정도까지. 여기는 어떠냐면 부분 용융되는 상태야. 부분 용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녹았다 이 말이에요. 부분 용융되어 있는 고체 상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치약과 같은 상태.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이게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는 뭐가 일어나? 멘틀 대류가 일어나. 그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 그 위에 딱딱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겠죠. 물 위에 있는 배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딱딱한 부위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딱딱한 부위를 대륙판이라고 불러요. 즉, 암석권들에서 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대륙판과 해양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애,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애. 근데 이런 판들이 지구에 몇 개가 있냐면 한 10여 개들이 있어요. 그럼 10여 개들끼리 어떻게 되겠어? 밑에 있는 멘틀 대류에 따라서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비껴 지나가는 판과 판들 사이에 경계가 생기는. 오케이? 이걸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불러요. 이해될까? 판구조론에서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누구예요? 멘틀에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고 멘틀 대류요? 미치겠다. 자,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죠. 그 위에 딱딱한 부분들이 옆쪽으로 움직이겠죠. 상승부에서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대륙이 갈라져. 갈라지는 그 부분 바다 밑에서 해령이라고.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하강 부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옆쪽으로 밀리는 힘이 제공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밀도가 더 큰 놈이 밀도가 작은 놈 밑으로 내려가고 그 내려가는 입구를 뭐라 불러주냐면 해구라고. 해령에서는 땅이 갈라져 마구마구 올라와서 새로운 해양지가 만들어져. 해구에서는 땅이 들어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땅이 녹아버려갖고 없어져. 그래서 판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얘는 판의 생성,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해양지각이 소멸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판을 움직이는 힘을 보게 되면 그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옆쪽으로. 거꾸로 해구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도 있겠죠. 미안. 이 위에 거네. 밀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해령에서 밀어내는 거, 해구에서 끌어당기는 거. 그 다음에 해구가 높게, 해령이 높게, 해령이 높게, 해구가 높게, 해령이 높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 어떻게 돼? 흘러내려오지. 흘러내려오고. 중력 때문에. 그래서 판에서 미끄러지는 힘, 즉 경사에 의해서 중력의 영향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요 힘을 3번 힘. 네 번째, 멘틀이 이렇게 싣고 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멘틀 대류로 끌림 힘, 싣고 가는 힘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힘이 같이 작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크게 두 가지 힘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그 해구 같은 데서 판을 잡아당기는 이 두 가지는 좀 중요한 힘이에요. 음, 장력, 횡압력 이렇게도 표현해줘. 그래서 지금 1번이랑 2번 중에서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판이 남아메리카 판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판 중에 누가 더 빨리 움직여? 찍어봐 두 개잖아. 맞아. 여기에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두 개가 같이 작용하는데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밀어내는 힘밖에 없지. 그지? 이렇게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하면 힘이 세기 때문에 속력도 빠르다 이 말이야. 유남세이? 근데 판 구조론의 한계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화산과 지진 활동은 설명이 돼.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근데 판 경계가 아닌데 화산이랑 지진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원인 불명이라고 그랬어.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후에 이제 지구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선생님 세대, 지금 뭐 세대라고 하니까 나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얼마 안 됐어. 뭘 봐? 플롱 구조론이라는 게 등장해요. 플롱 구조론이 뭐냐면 음, 음, 지각 멘트 외핵 내핵이 있는데 외핵과 멘트 사이의 경계 부분에서는 살짝 이제 멘트를 판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녹아 있어요. 판을 구성한다는 자처럼 멘트를 구성하는 물질이 이렇게 녹아서 존재를 하게 돼요. 오케이? 근데 판과 판이 이제 만나고 섭입되는 부분에서 마찰 열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 마그마가 식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판과 판이 둘이 이렇게 멘트 대류가 일어나서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섭입됐어. 음, 이렇게 섭입됐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됐어.
판의 경계에서는 계속 마찰하니까 마찰 열 에너지가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마찰 열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온도가 식어. 마그마가. 그러면 주변보다 차가워지면서 밀도가 올라가게 돼. 단위 부피당 무게가 무거워진다. 질량이 커진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무거우니까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애들을 어떻게 할까? 밀어버리겠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흐름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불러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을 뜨거운 플룸이라고 불러줘. 이해될까? 그럼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돼? 음. 그래서 이건 판의 경계가 아닌 지점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도 설명이 되는 건 거야. 뭘로? 플룸 구조로.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이 있다. 차가운 플룸은 섭입대에서 플룸이 내려가는 거. 뜨거운 플룸은 외과 멘틀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 위로 올라가는 거. 그지? 자, 차가운 플룸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섭입대에서 아래로 내려와갖고 더 이상 마찰 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자 온도가 살짝 식어가지고 밀도가 커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어디까지? 외과 멘틀의 경계까지. 차가운 플룸은 밀도가 크고요. 뜨거운 플룸은 밀도가 작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운동하는 속도가 커지게 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파는 밀도가 큰 지역에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차가운 플룸에서는 속도가 빠른데 뜨거운 플룸에서는 속도가 빠르겠어, 안 빠르겠어? 안 빠르겠지, 느리겠지. 그래서 지진파를 분석해 보니까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지역에서 이렇게 속도가 느린 형태가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물엿 가지고도 실험을 하는데 플룸 상승률 뜨거운 물엿 수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 열점. 열점을 얘기를 해볼 건데 알겠죠? 뭘 봐?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땅을 뚫고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지점. 거길 열점이라고. 플룸 상승류가 올라와서 지표면이랑 만나는 지점. 오케이? 여기서 화산섬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잘 봐. 여기는 고정되어 있어. 계속 올라오는 지점이야. 맞죠? 근데 판이요. 옆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는 화산이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현재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미리 만들어졌는 건 이동을 했겠지. 이해돼요? 열점은 움직여 안 움직여? 올라오는 이 지점은 안 움직여. 판이 움직여.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와이 섬을 보게 되면은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하와이 섬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옆에서는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오래된 거야. 그래서 열점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섬을 만든다. 위쪽으로 올라오면 섬이 되고 위쪽으로 못 올라오고 땅 바닷속에 있으면 해산이라고. 열점의 위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고정적이야.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이나 해산은 판의 이동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지.
그 열점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요? 오래된 거지. 먼저 만들어져서 이동했을 거 아니야. 열점의 분포. 전 세계에 열점은 수십여 개가 있는데 열점은 판의 경계와 관계없이도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 주자가 하와이야, 하와이. 그 다음 대륙판 안쪽에도 있어요. 옐로스톤이라고. 판의 이동 방향, 판의 이동 속도 나오는데 나이가 적은 화산섬에서 나이가 많은 화산 방향으로 판이 이동을 했는 거죠. 나이가 적은 도에서 많은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고 이동 속도는 열점 사이의 거리랑 화산섬의 나이를 나누어서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화산섬과 열점의 거리, 이동거리, 화산섬의 나이, 시간이죠.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서 속력 구해줄 수 있다.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상부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플룸에 따른 그 대규모의 운동은 판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죠. 땅이 벌어지면서 마그마가 올라오거든. 해구에서 땅이 소멸돼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녹화 중이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섭입된 이후에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섭입되고 나서. 그 다음에 판구조론은 섭입 전까지를 운동해주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 판이 섭입된 이후에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지. 플룸 구조론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을 특징. 판 안에서 일어나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 판 안에서 일어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판 구조론은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상부 멘틀 대류의 플룸에 따른 대규모의 운동은 모두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끊임없이 지구 표면으로 도달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고 비교해 주는 거. 상부 멘틀 운동과 플룸 운동, 상부 멘틀 운동, 플룸 운동, 연약권 내의 멘틀 대류. 얘는 멘틀 전체에서 물질의 상승과 하강, 그 다음에 판의 섭입 전의 수평 운동과 섭입대에서 수직 운동,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운동은 무조건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지점이 열점,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해령, 해구, 변환 단층, 판의 경계잖아요. 이건 판 구조론을 설명할 수 있는. 오케이? 어려운 내용은 없고 얼추 다 외우는 거야. 자, 봐봐. 열점이 고정적이고 하와이 섬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현재, 그지? 2번, 3번, 4번, 현재. 이런 식이다. 하는 이동 방향이 이쪽이.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하는 이동이 요새 이쪽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북북서 쪽으로 갔다가 서북서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판이.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까지.